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4월달에 나왔던 AACR 관련 기사인데요. 제넥신 HLB 병용치료 임상 결과 합격점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기 소세포에게 2차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요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NSCLC라고 하는 비소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세포가 있습니다. 소세포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폐 중에서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대부분이 비소세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기를 분류하는 것들을 보면요. 요 진행 정도를 이제 병기, 스테이지라고 하는데요. 분류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NSCLC 같은 경우에는 1에서 4기 병기를 정하게 되고요. 소세포 같은 경우에는 제한 병기, 확장 병기로 나눠집니다. 나누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제 NSCLC 같은 경우 1기, 2기, 3기, 4기.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식으로 나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소세포 같은 경우에는 제한성, 확장성,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장기라는 것이 여기 있는 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NSCLC가 아니라 소세포잖아요. 요 이제 특이한 것들을 보면은 첫째 이제 진단 시 60%에서 원격 전이를 동반하는 확장기가 특징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듯이 급속히 성장하여 조기에 전이가 잘 되는 소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단 후 적절한 치료 없이는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매우 빠른 진행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이도 빠르고 이제 진행도 빠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황합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에 우수한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세포랑 비소세포로 나눌 수 있는데, 비소세포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 3기, 4기로 스테이지를 나눌 수가 있고요. 소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성이나 확장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한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고요. 확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편에도 이제 전이가 됐거나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된 경우에 확장성 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은 HLB 리보세라닙은 이제 확장기 소세포 쪽에서 2차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혈관이나 림프관 중 하나를 거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고 림프관을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통설이 뭐였냐면요, 림프절에 전이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혈관으로 들어가서 전신으로 퍼진다는 게 통설인데, 여러 장기로 급격하게 이제 할 때는 혈관을 통해서 전이되는 설도 유력하다고 합니다. 둘 다 설이 있으니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혈관이랑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옮겨간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멀리 떨어진 장기 등으로 퍼지는 원격적인 디스턴트라는 것은 보통 이제 4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으로, 이제 치료 목적도 이거는 이제 완치는 좀 어렵다. 그래서 임시적인 통증 완화에 그치고 사실상 치료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4기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세포 같은 경우에 확장성 병기가 바로 전이가 된 건데, 이 원격 전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격 전이라는 것은 이제 원발이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장기와 다른 멀리 떨어진 다른 장기나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를 바로 원격 요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기, 림프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할 때도 소세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비소세포 같은 경우에 1기, 2기 남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만 존재를 하고서 림프절로는 전이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2기부터는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다른 장기라던가 림프절로 전이가 되면은 이제 원격 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림프절의 역할은 뭐냐? 주요 기능은 이물질을 인식을 하고요. 이제 감염을 막기 위해서 림프액을 여과하는 역할을 림프절에서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림프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격 전이는 요 원발 여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건데, 이제 프라이머리 요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처음 시작한 기간에 대한 암이 요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가서 다른 장기, 그 다음에 뭐 림프절로 이제 옮겨갔을 경우에 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전이가 된 세포가 자라서 요거를 형성할 경우에는 요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랑은 같은 거죠. 왜냐면은 이 같은 게 혈관이나 림프관을 따라 가지고 옮겨가서 거기서 다시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같은 유형이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요거는 이제 혈관이고요, 요거는 이제 림프관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관이죠. 관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통로가 되고, 이쪽을 따라서 얘가 옮겨가 가지고 다른 데로 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관이니까 둘 다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림프관에 흐르는 것은 림프액이겠죠. 그래서 림프의 흐름이 멈추면은 부종을 초래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부종이라는 것은 조직 내에 림프액 같은 거, 그리고 뭐 액체 같은 게 고여가지고 과잉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부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에 이제 액체가 새가지고 몸이 붓는 현상을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종은 혈관 밖에 존재하는 수분의 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체 조직 사이사이에 물이 찼다라는 것이고 수종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물수자죠. 우리는 이제 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폐에 생기는 폐 부종도 있는데 이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몸속에 이제 이 페퍼라는 게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교환해 주잖아요. 이 페퍼라는 것은 허파가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종이라는 것은 물이 찬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숨을 제대로 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 다시 이제 림프절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원격 전이라고 할 때는 다른 장기나 이런 림프절로 전이가 됐을 때 말을 한다고 했었죠. 이 림프절에는 림프구가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이 림프구라는 것은 백혈구 중에서도 무과립성 백혈구가 이제 림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NK세포, T세포, B세포가 바로 림프구고요. 무과립성 백혈구가 되겠습니다. 과립성은 저번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얘네가 터져가지고 뭐 히스타민이 나오고 그런 애들이 있었죠. 과립성에. 그래서 이제 혈액 중에는 T 림프구가 75%, 나머지 25%가 B 림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구들은 어디서 생성이 되느냐? 이제 골수라는 게 있습니다. 뼈의 안쪽 공간에 위치한 유연한 조직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뼈가 있고 여기 골수가 있는데 여기서 B 림프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림프구가 만들어지는 곳이 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 골수에서 사람의 뼈에서 혈구를 생성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 정도 성숙이 되고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7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좀 자세히 보면요, 여기 골수가 있죠. 뼈가 있으면 뼈 안쪽에 이렇게 골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줄기세포가 되고 얘네가 이제 적혈구도 되고 백혈구도 되고 혈소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골수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뼈 안쪽 공간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신체 부위에 있고요. 그다음 좀 자세히 보면은 여기 뼈 안쪽에 붉은색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골수라고 하는데요. 보통 골수는 색이 노랗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골수 같은 경우에 혈관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시뻘겋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지방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랗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빨갛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지방으로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수도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골수세포는 적색 골수랑 황색 골수로 나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봤던 것은 바로 적색 골수입니다. 여기서 적혈구, 백혈구 등 혈구세포들을 만드는 조혈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색 골수는 대부분 지방세포로 가득 차 있고 조혈작용은 그다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혈구, 백혈구랑 관계된 것은 적색 골수가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다, 황색 골수는 그냥 지방세포로 가득 차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색 골수에서 조혈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조혈작용이라는 것은 바로 혈액 속에 혈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혈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요, 우리가 이제 림프절을 봤잖아요.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을 때 이제 원격 전이가 됐다라고 보는데, 이 림프절에는 림프구가 많이 있고요. 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골수에서는 이제 적색 골수가 있고 황색 골수가 있는데, 적색 골수에서 요 조혈작용을 많이 하고 이게 바로 림프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확장기 요고 환자에서 2차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